근데 그게 진지하게 결정해서 하는 게 15, 30번 한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횟수는 정말 고작 5번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선택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나답게 사는 행복에 대한 선택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1시간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시간 안에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시고 오신 분이 그러실 거예요. 5번에서 10번을 들으십시오 하는 것은 선택의 눈이 키워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들어보시면은 제 강의하고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강의가 많습니다. 들어오시면 아마 잘했구나 생각하실 거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기회의 신입니다. 카이로스. 우리가 기회가 뭘까요? 기회는 그냥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가 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있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죠? 혹시 세상에 자세히 봐서 안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각각의 존재가 귀하게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강의라면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은 제가 어떤 위기가 없으면 기회를 아마 못 만났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기회는 언제 보냐? 위기 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재석 씨가 이런 말 했거든요. 진짜 위기는 뭐가 위기냐? 위기인 걸 모르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위기를 닥쳤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무역회사를 들어갔거든요. 저 때는 제가 그 IMF 지난 시점이라 이 원서가 안 들어와 학교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갔는데 저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혹시 과민성 장증후군 아세요? 혹시 여기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굉장히 힘든 질환이에요. 신경성이에요. 그래서 약이 없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그 질병이 없는데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가 조금 망했습니다. 쉽게. 이 무역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수출 쪽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끊기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역회사에서 그만두고 이제 조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과민성 장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게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을 먹으면 어디에 멈춘 줄 알아요. 장기에. 음식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몸의 병이 다 오게 돼요. 그리고 장기가 힘을 쓰지 못해요. 장기도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좌절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모든 회사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회사의 조건이 뭐죠? 용모단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모단정이 제가 다 잘리는 거예요. 면접을 봐도 잘리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딱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내 인생을 남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지? 대학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용모단정을 조건을 걸지 않는 곳으로 가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 자격증이 뭐냐면 세무회계예요. 여기는 용모를 보지 않습니다. 세무회계를 잘하냐 이걸 봐요. 근데 그래서 여기 자격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3년 해서 4년 정도 다녀보니까 뭘 느꼈냐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일이 한계. 그 위에 선배들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또 제가 다른 일을 고민을 해서 뭘 하지 이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아이를 가르치는 일 정말 열심히 했던 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몸살이 너무 많이 나요. 근데도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몸을 굉장히 뜨거운 바닥에 눕혀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도 과민성 장증후군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이 계속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삶의 고민이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저는 아메이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사람이 생각은 아메이는 팔아야 되고 사람만이 알아야 돼. 저도 그런 부류였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인생이란 게. 저는 저희 형님이 아메이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좋은 강의 있다 가서 들어라. 아메이가 좋은 거 뭐냐? 우리의 삶을 깨우는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메이를 사업 설명을 이런 강의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과정을 겪으실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성장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암에 있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진지하죠.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살고 싶지? 삶의 목적이 뭘까? 전 진짜 굉장히 가치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수정하기 때문에. 근데 어떨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모두가 같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행복하게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불행해도 그건 행복인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치 있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처음에 오실 때. 누군가 들어봐. 이 삶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복 받은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죠.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해요. 이 네 가지는 나이 먹을수록 너무 중요해요. 젊을 때는 돈에만 치중할 수 있어요. 나이 먹었으면 돈만 갖고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건 중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냥 만나자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밥을 사야 돼. 그죠?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재. 근데 만났더니 나보고 가끔 내리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계속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암이 또한 돈 버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돈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배우시면 아 정말 아메이가 너무 멋진 일이야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선택을 정말 잘했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120세대가 120세 시대가 온다. 이건 아메이를 하시지 않은 분도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또 볼까요? 미래 수업에서 한 얘기예요. 2045년까지 건강하게 생존한다면 특이점이었는데 특이점. 그래서 불로불사가 될 수 있대요. 이 레이커 조엘 이분이 구글 이사예요. 미래학자이고. 근데 이분이 영양제를 하루에 몇 알을 드신 줄 아세요? 하루에 100알을 드세요. 한 1년에 혹시 비용을 쓰신 줄 아세요? 11억을 써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그 결정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을 줘요. 비타민 먹지 마, 먹어.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료를 조사를 다 했어. 본인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통찰력이 생기고 관찰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는 저분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의 얘기를 어때요? 받아들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 쪽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는 조직과 장기를 재생을 하는 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건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더블엑스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요?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죠. 항산화력이 높으면 혈액이 좋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하신 분들은 든든하겠죠. 건강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통계청장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삶의 공식을 원래는 우리가 30 플러스 30 플러스 30을 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60년에서 2000년까지 수명이 얼마가 길어졌어요? 24년이에요. 그럼 2040년이 되면 100세가 되겠죠. 저희 측으로 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측은 건강이나 모든 게 발달이 덜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 바이오나 건강 헬스 쪽이 발달 엄청 하고 있죠. 훨씬 길어질 거야, 아마. 여기 계신 분은 120은 사실 거예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면 설계를 30년을 4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30년은 우리가 60년을 뭘 하냐? 사회적인 학습을 해서 사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뒤에 60년은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뭘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하죠. 왜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먹고 살기가 바쁜 왜 그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소득은 그 관점과 다른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한번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는 이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것은 각각이 다르실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되고 싶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축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 저녁에 노는 시간에 와서 배움을 갖고 통찰력을 갖고 해야 우리에게 축복이란 선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3대 실패는 초년에 성공하는 거죠. 초년에. 그래서
이건 좀 용어가 그런데 차 끝발이 개 끝발이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놀 때, 그죠? 진짜 맞아요. 그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년이 좋아야 돼요. 그때 말년의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는 문제예요. 지금 이번에 국가에서 아마 복지 정책을 이렇게 수정을 할 겁니다. 현재 복지 정책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지 정책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월 달에 나온 자료죠. 이제 여성이 평균 수명 90, 남성은 86세를 넘었어요. 평균 수명이에요.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은 이제 드디어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가 와닿지 않으시죠? 아직은 우리가. 내년을 지나면서 아마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지하철 광고 보셨나요? 그 자리를 볼 때 노인석과 일반석이 바뀐 지하철 광고 보셨죠? 지금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지정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구조가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아메일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는지.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을 건데 2030년이 되면 아마 30년 중반대는 30%가 넘는데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7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래 보세요. 잔이든 학교가 요양원이 돼가는 시대가 됐죠. 어때요? 이제 학교가 남아돌겠죠? 아이들 없기 때문에. 거기는 요양원으로 쓰겠죠. 근데 문제는 요양원에서 일할 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외국에 수급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어느 자리에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을 내가 지키지 못해 요양원에서 의존한 삶을 살 것인가? 좀 내가 지혜를 갖고 내 삶을 준비해서 남들과 다른 주에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진 부류가 또 다르겠죠. 요양원에서 어떤 분들이 모이겠어요? 아프신 분들이 모이겠죠. 하지만 보통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끼리끼리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 늘고 출산율은 줄기 시작하죠. 지금 출산율이 0.04%가 1년마다 줄고 있대요. 그래서 그 예측을 그대로 하면 20년 후에 출산 제로가 된대요. 끔찍하죠. 20년 후 우리가 몇 살일까요? 우리를 바치는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 부양비가 이렇게 보면 99년도에는 3명 중 3명이 노인을 부양했어요. 근데 2030년에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고 하지만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반 명이 한 명을 부양한 시대가 될 거고요. 또 2040년이 되면 반 명이 두 명을 부양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뭐라고 있어요? 일을 안 해요. 나 그냥 쉴래요. 일해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2035년 한국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뗀대요. 75세 이상을 700만 명을 부양을 해야 돼요. 75세 이상 700만 명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부양을 할까요? 아니에요. 건강 쪽에 굉장한 부양비가 들어가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좀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제가 간호를 했거든요. 제가 6개월을. 그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매월 700씩 지원해요. 공짜로. 4,200, 5천이 지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양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요양 등급으로 또 이제 주간보호센터 가면 또 150일 지원해요. 한 달에. 저희 어머니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75세, 80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 질환으로 뇌 쪽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저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저 돈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저 돈이 어떤 돈의 특성일까요? 근로소득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소득에서 저렇게 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계층이에요? 권력층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현재 내 주변의 상태대로 관점을 보면 우리는 저 상태에서 어찌 보면은 가난의 절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회를 찾겠죠,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저 세금을 갖고 국가가 뭘 할까 하고 보겠죠, 또. 그죠? 정보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수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저게 일본 책이에요. 근데 일본은 국민연금이 100에서 120이 나와요.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파산한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노후는 정말 공짜가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저축으로요? 준비가 될까요? 저축이 물가를 못 따라가요. 지금. 저축은 돈이 죽어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누가 활용해요? 은행에서 활용하죠, 이제. 현재 가치의 돈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는 현재 가치의 돈을 가지고 과거 가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돈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노후 생활비가,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죠. 이게 18년, 4년 전에는, 5년 전에는 263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평균 300억 이상이 들어요. 부부가 적정하게 살려면. 그럼 볼까요? 자, 30년간 13억 2천만 원이 듭니다. 30년간. 난 벌어먹어도 1억이 없다 이러잖아요. 1억. 그죠? 1억 현금 있는 사람이 적어요. 정말로. 그래서 건물 부자들이 많아요. 건물이 있는데 현금이 없어. 세금 낼 돈이. 그래서 보면 이건 저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퀘스천 마크. 왜요? 뒤에 보시면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 물가를 못 쫓아가요. 도무지 쫓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내는 통계 물가의 그 수준은 공업용 제품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활 물가를 보세요. 시금치 가격 같은 거. 뭐 100%, 200%예요. 지금. 당장 그 돈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월급이 올랐어요? 100%?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기 시작해요. 명목 소득은 늘어도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물가를 우리는 따라줄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돈 더 버는 거 우리가. 그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지금. 4%만 되고 있는 게 4%. 근데 4%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있을까요?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노령 인구가 느는 만큼 빈곤율도 굉장히 심각하죠. OECD 국가 1위예요. 이건 부동의 일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부동의 1위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 나이를 기점으로 생각하죠. 65세, 70세. 지금 70세로 국민연금이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 이건 확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근데 노후라는 것은 내 능력이 끝났을 때 근로 능력이. 이게 노후예요. 나이 먹어서 노후가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노후는 40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비 문제 굉장히 크죠, 지금. 음. 자, 이런 직장인 문제들, 그리고 자영업의 문제, 자영업은 굉장히 심각하죠. 엄청나요. 자영업자 정말 죽으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이 없어요. 너무 대출금 때문에 갚지도 못해. 폐업을 하면 갚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올 거예요, 우리한테. 왜 직장인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는 또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데. 이것은 변화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이 흐름입니다. 이게 어디로 변하고 있어요? 로봇과 AI가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지금. 자영업이 플랫폼을 끼지 않는 자영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끼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그 배달의민족 이런 데가 실제 수수료를 30%를 받는데요. 최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실제 거기를 통해서는 고객이 또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점포 쪽으로는 무조건 한계가 있다.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 점포 낼래. 그냥 열심히 노동소득 벌어야지? 이러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로봇과 AI하고 플랫폼에 지배를 당하는 계급층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대체율도 굉장히 높아지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주로 전문직을 타겟으로 계속 아마 잠식이 갈 거예요. 근데 로봇은 노동 쪽으로 계속 잠식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신문이나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감이 없죠, 뭐. 그죠? 우리가 매달 월급 받고 있으니까 뭐. 뭐가 문제야, 이번 달 받고 있는데. 다음 달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상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도 근육이 손상되죠. 준비되지 않은 생토를 하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준비된 플랜이 있다면 근육 손상이 생기지 않아요. 조금 힘은 들어도 이겨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챗 GPT가 한참 떴었죠. 이제는 AI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 기존의 AI들은 어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죠. 그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근데 앞으로 뭐죠? GAI, 뭐죠? AGI가 나와요. 걔는 스스로 사고를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지금 AI 그걸 규제하는 게 AGI를 가지 않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고하는 건 인간의 생각까지도 어때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그게 근데 5년 후에 올 수 있답니다, 지금. 그 CEO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통제하고 있대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어때요? 이게 자연스럽죠, 이게. 그죠? 근데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의 AI가 어때요? 그냥 듣는 말이지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8,300만 개라고 했으면 어때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새로운 일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학습이 필요해요. 기존의 학습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어가는 세상들이 우리는 준비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AICD 직업들이 저렇게 우리가 선호했던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럼 어떤 분야가 유망하냐? AI가 나오는 거 효율성입니다. 일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낼까라는 비용 절감. 근데 이제는 유망한 게 뭐냐? 감수성이에요. 마음을 터치하는 것들. 개인과 개인의 어때요? 만족도를 높이는 일들이 이제는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 우리는 사고력이 높을 것 같지만 낮아요. 왜요? 남이 시키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고하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이 능력이 AI한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 사라질 직업이 있죠.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단순한 일이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임금이 비싼 일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안에 내가 안 들어있다. 있으신가요?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I 시대에 맞는 직업이 뭘까? 이 특성을 그 송기령 빅데이터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은 안전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직업, 뭐 제품 팔 때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그 사람과 삶을 함께 공유하는 직업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런 네트워크예요. 사람 간의 연결고리. 근데 목적이 있죠. 네트워크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게 가장 사람과 사람으로서 효율성을 내는 일이에요. 이 일이. 멋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뭐래요? 뭐 유튜브도 하고 투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아니면 투자도 한다고 하고 있고. 근데 저기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극소수예요. 왜요? 저 시장은 돈이 많을 것 같지만 돈이 적어요. 돈의 특성, 뭐죠? 일의 특성 때문에. 돈이 몰려 있는 곳은 우리가 몸을 써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산으로 몰려서 가요. 몸을 쓰지 않는 곳, 정보를 타고 움직이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투자한다고 하지만 저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그 분야의 통찰력을 갖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끌족이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영끌족. 집가 오를까 봐. 그죠? 근데 미래를 보고 인구 변화를 봤다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구 변화가 가장 정확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경제학보다 인구를 공부하는 그 학자가 훨씬 더 미래를 잘 봅니다. 그죠? 지금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하죠. 근데 분명히 비대칭은 생기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한번 볼까요? 한국은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어요. 무조건 나빠진다. 근데 2075년 이때 한국은 개발도상국 정도로 전락할 수도 있대요. 역으로. 이건 저희가 한 얘기 아니에요. 유명한 투자 분석 기관에서 한 거예요. 이거 좀 믿어봐야죠, 우리가. 그죠? 저분들이 그냥 예측했겠어요? 그래서 위기는 계속 오고 기회는 다양해질 겁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가요. 항상 함께. 그때 위기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의 파도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죠.
이제는 편역의 시대이기 때문에 1인 기업이 될 것이다, 각자. 1인 기업은 스스로를 경영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서 평생 학습이야 이래는 생존 학습을 해야 된대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돈 버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혹시 불편하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에게는 편안함으로 분명히 결과를 내주는 삶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쪽에 부의 흐름이 있어요. 음. 그래서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에서 이게 물어요. 당신 어느 사범위에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다면 네 군데 말고는 없어요. 직장을 갖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할 때 직장인과 자영업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동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사업가 투자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대요. 이래서 자산소득을 벌고 있대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권유해요. 당신들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얘기해 줄게. 사업가 쪽으로 가서 일을 해라.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를 차리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영업 말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회사. 내가 없어도 움직이는 회사.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사래요. 맥도날드. 동네 메가 말고 맥도날드. 메가커피 이런 거 말고요. 저가 브랜드 말고. 그래서 이거 한 10억, 15억 들여 살래요. 그냥 저걸 또. 그러면 편하게 벌 수 있대요. 살 수 있으면 사시면 돼요. 오늘 강의 듣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안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래요. 이분이. 근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부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를 했을까, 이분이? 이분들은 다 통찰을 갖고 있어요. 분야만 다를 뿐이에요, 분야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거에서 돈 벌었어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다른 걸 해도 돈을 벌어요. 왜요?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저걸 좀 눈을 시야를 높여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나 갈 수 있대요. 그 길로, 부자의 길로. 우리가 부자의 길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지금. 열심히 살아도 길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분이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로 할 수 있는 길이다. 너희가 길을 한번 걸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실 때 왼쪽은 가난으로 간대요. 그래서 95%의 사람이 있지만 5%의 돈만 있대. 근데 오른쪽은 5%의 사람이 부를 다 갖는데요. 95%의 부를. 엄청나죠. 그러니까 돈이 쏠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장벽이 있대, 장벽. 그거 쉽게 넘지를 못한대요, 쉽게. 근데 우리는 넘어가고 싶죠. 왜요? 직장인이 자영업 했지만 자영업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영업에서 힘들어 직장인을 하려 했더니 또 힘들잖아요. 이제 구조조정을 당하니까. 제 나이는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서 도저히 갈 데가 없는 나이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 불어 넘어갈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선은 관점을 바꿔보셔야 해요, 관점. 모두가 본인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선택이 마찬가지예요. 잘됨과 안됨을 선택하는 것도 그 관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내 관점이 어디에 있냐? 혹시 이걸 들으시고 오늘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내 관점은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이해가 돼가고 있어라면 나는 부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관점을 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득과 소비의 관점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소비면 소비고 소득이면 소득이지. 단순하게 보는 거죠. 소득은 돈 버는 거 아니야? 소비는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달라요. 자, 소득엔 두 가지가 있죠.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에 익숙해요. 자산소득은 거의 없죠. 은행이자 받아도 얼마? 600원. 그죠? 1,300원. 안 그래요? 6개월 정산해서 주는 게 그 돈이에요. 그 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통장에 돈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자가 세요. 근데 너무 자주 나갔다 들어와.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자산소득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연금과 은행 이자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이 자산소득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 자, 현재 나의 소득 형태는 어때요? 그리고 내가 미래에 가질 확실한 소득 형태는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묻고 답할 때 가장 자신을 잘 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내가 미래 소득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저는 자산소득이에요, 100%. 저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 간병을 할 때 느꼈어요. 저는 간병을 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잖아, 아예. 병원에서 계속 상주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이 영양제를 100만 원 넘게 사드렸고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실 때 제가 약을 잘 안 써요. 왜냐면 그 약이 뭔지 알기 때문에 공부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경우에요. 근데 전 어머님 영양제를 100만 원 이상 드리고 모든 기저귀부터 다 사드렸어요. 암의 수입으로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몰라요. 근데 내 시간이 통제될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돈을 벌고 있는지. 내 시간이 통제될 때 편한 돈을 보시라고 이런 강의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런 시간이 언제까지 옵니다. 그게 변수 때문에 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는 직원이 되어서 누굴 부자로 만들어요? 사장과 주주. 채무자가 돼서 은행과 채권자를 부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서 정부를 부자로 만들고 소비자가 되어서 많은 대기업을 부자로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결국은 내 사업을 하지 않고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일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같은 시간을 쓰는데. 그죠? 저는 인생이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공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김승호 회장님이죠. 이분이 말했죠.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나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200만 원이 1000만 원을 이긴다고 했어요. 돈의 힘은요, 일정한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가진 게 자산이 일정한 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인지를. 저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해요? 그 시야로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최고의 부자가 된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오런 버핏이 얘기했죠. 오른쪽에 보면 절대 한 가지 수입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남편이 열심히 자영업을 해. 와이프는 또 소득을 만들니까 또 캐시어를 하고 있어. 이분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노동소득을 갖고 있다면 노동소득의 위기가 왔을 때 자산소득을 준비하라는 거, 와이프가. 그래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현명한 분들이에요. 되게 남편분들이 행복해 하죠. 왜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껴요, 남편들은. 남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정말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불쌍한 한국의 남성들을 위해서. 그죠? 제가 남성들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힘들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는 그거죠. 우리가 이 생필품 유통 비용을 줄여서 소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유와 연결해서 수입을 만들자는 거. 우리 서로가 부자가 되자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이란 용어가 원래는 그 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미 플랫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형태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대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카톡, 유튜브,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 플랫폼 기업이죠. 자, 그 플랫폼이 얼마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렇죠. 무섭죠. 거의 다 그냥 하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가 어찌됐든 먹고 살기 편해서 계급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 않지만 이미 자본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금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우버, 에어비앤비, 아메이가 있죠. 아메이도 플랫폼 기업이에요, 실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기 때문에. 근데 배달의민족의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혹시? 15조예요. 그리고 우버 126조예요. 에어비앤비 51조. 근데 이 기업들 어때요? 형태가 없죠. 연결 만한 기업이에요. 지금. 근데 누가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집주인과 소비자가, 자동차 소유주와 소비자가, 식당과 소비자가 부자를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는 얼마일까 모르죠. 왜요? 저 자리를 아메이 내줬습니다.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개인 플랫폼이에요, 아메이는. 각자가. 그래서 아메이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빠져줘요. 근데 아메이가 만약에 저자를 차지했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까요? 자산의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 내가 앞으로 먹이는 거예요. 나는 얼마의 자산을 만들지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높은 위치에서 이 일을 바라보고 할 것인가는 차이가 나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 자리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아까 얘기한 상위 0.003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방금 말씀드린 경험과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 요겁니다. 새로운 수입을 찾는다면 볼까요? 자산소득 같은 수입, 위기가 안정적인 일,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미래에도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 어때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이 중에? 다 마음에 들죠. 그죠? 근데 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아메이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소개해 볼게요. 왜 아메이가 어떤 기업이길래 아까 뭐 개인 플랫폼이고 아까 5가지 조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메이 미국 본사에 있고요. 여의도의 3분의 2 면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업이라 굴뚝이 없습니다. 세제를 만드는데도. 그래서 아메이는 결국 역사가 탄탄하죠. 65년이 됐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이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년이에요. 근데 2025년에 또 예측했습니다. 18년이랍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남해에는 수명이 늘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 뉴트리라이트는 90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고 특히 건강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이렇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철학과 가치입니다. 아메이는 출발이 사람 중심의 출발이 됐어요. 제품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 중심의 출발이 되면 제품이 좋은 거예요. 만약 제품 중심이라면 사람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메이는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합니다. 왜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기업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상생의 원리는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세계 1위라고 하면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1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는 정말 공부를 정말 해보잖아요. 아메인 기업을 오픈해놨습니다. 공부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다시 느끼실 거고요. 그럼 아메이 기업이냐면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결국은 삶이 내가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내 삶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겠어요? 꿈을 꾸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뭔가 원하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그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이런 기업이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아메이 창업자가 갖는 철학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이건 기업 입장이 아니에요. 다 개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창업자는 그랬죠. 알았죠. 사람들은 나도 행복한 게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창업자가 지금 얘기하신 창업 이념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Freedom is the intangible side of what we offer in the business. It's never just your right to be free, your right to do what you want to do. You have to carry with it the responsibility of doing it right. Our chosen way is to keep it in the family. You're a family business. We're a family business. We work with each other. We just think that's a big advantage. You could do it. No one can dream that big. No one can see that far.
You are the hope. And for many people, you are the hope that they don't even know about yet, just as you did not know until somebody came and talked to you. We have two types of rewards, you know. We have money rewards and we have pin awards. We have recognition awards. I don't know which is more important sometimes. Sometimes the idea of getting a pin and being recognized drives you more than more money does. We offer both. It's important. I hope you have that joy that comes only with watching others achieve. When I meet people, I say, "What do you do?" And I say, "I'm the Amway guy." "Oh, are you an Amway?" I say, "I'm an Amway. I've been an Amway a long time. I believe in it. I like it." 어, 너무 감동적이죠. 저 이거 볼 때마다 느껴요. 아메이가 어떤 이념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느껴요. 뭉클하죠. 어떤 기업이 저렇게 창업자의 마인드가 저런 마인드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개인 중심의 기업입니다. 개인의 삶이 더 낫도록 하고 싶고, 또 이 개인이 한 개인을 도와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나왔던 저 영상이 헬핑 피플이죠. Live Better Lives. 저게 아메이가 추구하는 가치의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져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아메이가 700가지 이상 제품을 만들죠. 너무 많아요. 뉴트라이트 너무 좋죠. 전 세계 1위. 화장품 아티스트리. 세계 5대 브랜드. 세제, 정수기, 청정기. 정말 탁월하죠. 아, 진짜 제품은 근데 나중에 꼭 공부를 해보세요. 왜냐면 제품을 그냥 이렇게 훑고지는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다 그러죠.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은 몰라. 근데 제품은 너무 좋아.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세요. 연구소가 75개인 기업이 있을까요? 혹시 연구하신 분들?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연구원이 800명이래요. 우리나라 화장품 만드는 업체가 연구원이 몇 명일까요? 5명 될까요? 글쎄요. 퀘스천입니다. 보면. 그 품질에 대한 테스트 50만 건 이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한테 올 때 얼마나 안전하게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환경에 얼마나 무해한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연구력 세계 2위. 1위는 어디죠? 나사죠. 나사.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기업이 얼마나 피 깎는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세계 8위, 세계 13위. 그죠? 근데 이 근간에는 창업자의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환경 해가 된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시키지도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보시면 쉽게 아메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꼭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남극에서도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ESG, 이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돼요. 환경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메이가 이걸 최근에 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걸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랫동안 이윤을 창출해 유일하고 절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기업으로는 한국 아메이가 최초로 받았죠. 그래서 제품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트라이트예요. 저는 이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신경성이라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뉴트라이트로 회복을 다 했어요. 그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90년 동안 얼마만큼 기회를 써왔겠어요. 실제 9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90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형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믿을 수 있는 원리를 오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이 4개가 있고요. 완전 유기농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 중 하나가 더블엑스죠. 이 더블엑스를 사람들이 먹었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이 반응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블엑스가 정확히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드러냅니다. 드셔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 반응을 거치고 나면 몸이 회복됨을 느껴요. 호전 반응이 안 나오는 제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블엑스는 우리 몸의 DNA까지 교정을 합니다. DNA 교정하기 쉽지 않아요. 세포 속까지 터치한다는 말이에요, 이 제품이.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DNA가 손상을 받지 않으면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어때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나왔죠. 건강한 장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가 전 생애를 관리하죠. 건강을 미리미리 이겨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돼서 좋습니다. 실제. 자,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자, 이 생필품 쪽 마트를 바꿔 써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마트 이런 데를 썼죠. 여기는 지출만 됩니다. 통장에서 돈만 나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브랜드 체인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체인지 했을 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요? 30%를 싸게 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걸 주고요. 그리고 제품을 쓰다 만족이 안 됐을 때 언제든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회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걸 매출로 해서 수입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시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한테 혜택은 매달 10만 원씩을 고정 고객에 대해서 쓰십시오. 전 제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차마다 상품권을 준대요. 저 상품권으로 제품 쓴 데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총 혜택이 27만 5천 원이에요. 굉장히 센 거예요. 이마트에서 저렇게 줄까요? 못 줍니다. 실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먼저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 유통을 줄여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총판토매 소매가 끼면 저희한테는 그런 혜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본가들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모든 과정을 다 없앴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일반 네트워크 회사가 우리 회사에 직접 줘? 회사에 직접 주는 조건은 제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네트워크는 제조사가 없어요. 다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을 또 하는 거예요. 소비자,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수익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럼 아메이가 어떻게 자산소득이 되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내가 여기 왔죠. 나한테 소개한 분이 있어요. 저분을 S 스폰서라고 합니다. 근데 나도 아메이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벌써 나눠 썼어. 너무 좋아서 함께. 친한 친구와 지인하고 그 제품을 자랑하고 연결하고 공유를 했죠. 근데 모두가 아메이 마트에 있었어요. 내가 준 게 아니고 각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너스 계산을 해보면 혹시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S가 많다고 해요. 처음 보신 분들은. 그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S가 많아. 근데 한번 보실까요? 자, S를 통해서 아메이가 매출 제품이 나갔죠. 저기 20만 점이 있습니다. 20만 점. 각각 20만 점 썼다고 가정하는 거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20만 점부터 보너스를 주기 때문에 20만 점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가 나의 친구, 지인 S에서 4명이 아메이에서는 S가 팔았다고 해요. 팔지 않았지만. 그럼 S가 80만 점에 6% 4만 8천 원이 S그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4만 8천 원 S나 친구, 지인이 나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노력이 있죠, 내가. 내가 한 건 나 친구, 지인에서 60만 점이죠. 표에 보면 60만 점은 6%예요. 그러면 3만 6천 원이죠. 근데 아메이는 어떻게 돈을 주냐? 맨 마지막에 소비자부터 돈을 주고 남은 위에가 받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본인 거 썼죠? 그러니까 본인 거 6천 원. 지인도 본인 거 썼죠? 본인 거 6천 원. 그럼 내 금액 안에는 친구와 지인의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12,000원을 뺄까요? 그럼 나는 24,000원이에요. 근데 S그룹 안에는 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48,000원에서 내 그룹 36,000원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2,000원이죠. 자, 보자고요. S가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크고 회원도 많아요. 근데 내가 수입이 많죠. 왜냐하면 아메이는 미국식 방식이야. 미국은 합리적인 방식이죠. 나는 2명한테 노력을 했다. 근데 S는 1명한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입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노력수입니다. 근데 사람들 그러죠. S가 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돈을? 아무래도 매출이 크니까. 근데 S를 그럼 제가 좀 없애볼게요.
나로 보자고요. 내가 먼저 시작했어. 친구 지인하고 나눴었죠. 60만 점 36,000원. 친구 지인 6,000원씩 가져갔죠. 그러니까 12,000 빼기 24,000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수입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언제든 기회입니다. 언제든. 그럼 한번 좀 확장해 볼까요? 6에서 12개월 동안 네트워크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친구한테 전달해 주죠. 근데 친구는 가만히 있을까요? 나눠 쓰죠. 또 친구의 친구가 나눠 쓰겠죠. 네트워크는 내가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달한 사람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이 될 때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 동료, 지인 해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을 썼죠. 회사에서는 내가 1000만 점을 팔았다고 해요. 회사에서는. 왜요? 나로 소개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21%를 줍니다. 210만 원을 친구, 동생, 동료, 지인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친구는 400만 점 옆에 보시면 15%예요. 60만 원, 300만 점 12%, 36만 원, 동료는 18만 원, 지인은 100만 원, 6% 6만 원. 그래서 총 120만 원을 주고 남는 금액, 90만 원이 내 돈입니다. 근데 원래 금액은 한 150 정도 받아요. 근데 나를 볼까요, 나? 나는 어땠어?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래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근데 저 돈의 특성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매달 나옵니다. 쓰신 분들이 생필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평생 나옵니다. 제공하겠죠? 제품이 좋으면. 아까 얘기했죠? 아메이 제품은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취득하기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찾게 하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가되죠. 신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조건이 완성돼야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중에 뭐가 마음에 드세요? 다 마음에 들어요? 전 매달 나와도 좋겠다, 그냥.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상속될지 안 될지. 근데 아메이가 나중에 보증을 다 세웁니다. 상속자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메이가 이게 법상 정해져 있는 이름이에요. CP의 과장, 부장처럼. 1년에 1000만 원 한 번 사람을 SP라고 하고, 3번 하는 사람 GP, 6번 하는 사람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12번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너스는 각각 주어집니다. 이거 나중에 또 따로 배워보시면 돼요. 근데 아메이가 지금 갖는 플랜이 내가 쓰고 함께 소비를 세 분과 바꿔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9%가 되면 아메이가 월 15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클릭 머니 있죠? 매달 쓸 때 5천 원씩 주는 거. 그것도 받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메이 제품을 더 체험하게 아메이 제품 미니 키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확장해 보죠. 이제 아까 3%였던 사람이 또 나눠 써서 6%로 소비 클럽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5%가 됐을 때 난 브론즈 빌더죠. 이때 80에서 120이 나옵니다. 근데 저 돈이 나오면 여성들은 알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캐시 안 해도 되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국가에서 그 힘들 때 줬죠. 90만 원씩. 국가 지원금. 코로나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 돈을 매달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더 확장돼서 이제 아까처럼 80에서 120 받는 사람 세 분을 돕는 거예요. 그럼 나는 SP에서 아까 파운드 플래티넘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수입이 확 확장이 됩니다. 연 5천만이 되고요.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5천만 원, 좀 전에 보시죠. 5천만 원 버는 세 분을 돕는 거예요. 세 분을. 그러니까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연소득 1억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더 도와야죠. 6분을 이제 도와보죠. 이분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연소득이 2억이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죠. 그죠? 직장 생활에도 임원에도 2억 벌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아메이는 뭘 하면 돼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저분이 잘 살게.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핀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꾸준히 경험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을 하면 첫 핀을 갖게 되고요. 첫 핀만큼 성취를 이루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가문 비즈니스예요. 아까 상속된다고 했죠. 내가 나이를 먹고 활동할 수 없을 때 자녀한테 자녀가 물려서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자산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아마그램 자료입니다. 상속자로 나오신 분이에요. 최근에 나오셨죠. 파운더스 타입.
수석 다이아몬드 되신 분 있죠? 어. 아메이도 이제 시간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는 또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 너무 멋지죠? 내년에는 호주 케언즈로 정해져 있죠. 근데 아메이는 가족 여행이 많죠. 특별한 여행입니다, 실제. 내가 애쓴 노력이 내 가족과 함께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년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자유여행이에요, 실제. 아메이 여행을 가면 다른 여행을 못 간다고 해요. 그치? 그래서 아메이를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보죠. 다단계 아니야? 파는 거 아니야? 사람 못 그려들여. 아는 사람 없어. 이러고 있죠. 이게 보통이 보는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은 본질과 달라요. 본질은 아까 얘기했죠? 꿰뚫어 봐야 보이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볼 거야, 아메이를? 다른 사람을 돕고요. 내 꿈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리더가 되어가는 사업이고, 다양한 어찌 보면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리더가 돼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안에서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 한 가정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리더가 있어야 그 가정이 제대로 흘러갑니다, 실제. 그래서 이 사업은 모든 걸 충족해준 사업이에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통제권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실제. 경험하기 전에는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진을 예로 들은 이분은 80대 아메이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점점 통제권을 가져오고 계세요. 친구들이 없대요.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아메이 미팅을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연락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같이 배우러 가자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배움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삶을 잘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도 결과인데 배움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다운 삶이야 행복한 선택. 그러니까 누구처럼 아니고 나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던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 지금 각각 멘토가 계실 거예요. 인생은 멘토가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멘토들은 우리한테 뭘 줄까요? 삶을 잘 살 수 있는 신념하고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혜. 왜요? 그분들은 이미 그 자리를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시고 온 분들이, 나를 모시고 온 분을 정말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그분은 나중에 내가 성장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실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분이 이분밖에는 없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내 인생 5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죠? 이 미팅이 그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책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한번 이런 책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타면서 굉장히 독서율이 올라갈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사람은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아시죠? 잠깐이에요. 자, 인생의 제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 꿈은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질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부모,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껴요? 내 존재를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럼 우리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된다면 내 존재는 충분히 인정을 받고 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마음의 이가 저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끝이 좋은 일을 선택해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끝이 좋은 일이 뭘까요? 쌓이는 일이에요. 쌓이는 일. 근데 쌓이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과 눈 내릴 때와 같습니다. 눈이 처음엔 쌓인 듯 하다가 흩어져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 그 기반이 하얗게 쌓이면서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에 확 쌓여 올라갑니다. 인생은 그렇게 쌓여야 가치가 남고 내 삶도 어찌 보면 더 내가 만족스러운 삶이 될 거라 믿고요. 제가 좀 사업성이 부족해도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도 이 자리를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제 꿈이 있었고 제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끊임없이 지켰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고 이미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뒤에도 계세요. 그분들을 잘 따라가셔서 꼭 저분들 삶에 함께 동승하셔서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